언제부터 통증이 있었어요? 네, 한 3일 전부터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고도 없었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 통증이 있으세요? 지금은 왼쪽에 통증이 살짝 있습니다.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나요? 네, 왼쪽에 왼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나서요? 네, 평상시에 어느 쪽으로 씹으세요? 제가 보통 우측으로 음식을 씹습니다. 우쪽으로 많이 네. 씹으시는구나. 네. 네, 잠깐 진찰을 해볼게요. 아 해보실까요? 네, 다물어 보시고요. 다시 아 다물어 보시고요. 다시 아 네, 다물어 보시고요. 자, 다시 아 해보실게요. 아, 이, 그렇죠. 아, 이, 좋습니다. 네, 다물어 보시고요. 자, 침을 삼켜보세요. 그러니까 아랫니하고 윗니를 담은 상태에서 침을 자연스럽게 삼켜보세요. 삼켰죠? 입술에 힘을 빼시고요. 좋습니다. 네. 지금 치아가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를 이렇게 덮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약간 나와 있는, 하악이 나와 있는. 이것은 이제 클래스 3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표현으로는 주걱턱이라고 하죠. 클래스 3가 있는 그런 치아 상태에서는 턱관절에 무리가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치아 상태가 치아 상태 문제로 턱관절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증도 통증이지만 턱의 문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열리는지, 그러니까 최대 개구 범위가 있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한 45mm, 여자 같은 경우는 한 40mm 정도. 그게 정상인데, 그게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한번 캘리퍼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아, 해보실까요? 개구 범위는 42mm 정도 되네요. 아예 그 평균적인 그런 수치보다는 살짝 낮지만 개구 범위가 이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아 해볼까요? 치아 중에 빠진 치아가 있으면 턱관절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치아는 지금 다 있으니까 치아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의 치아하고 아래 치아 사이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가 턱관절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굴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요, 얼굴을 이렇게 보면 왼쪽 얼굴하고 오른쪽 얼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관골, 자이고마틱 본의 높이가 다르거든요. 오른쪽은 약간 높고 왼쪽은 약간 낮은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이마를 봐도 오른쪽 이마는 살짝 높고 왼쪽 이마는 이제 낮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턱관절이 문제가 되는 쪽은 얼굴이 더 보다 뒤로 밀린 쪽, 그러니까 TM 조인트가 더 뒤로 밀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밀린 쪽을 기준으로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오른쪽에서 통증이 있던,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던, 혹은 왼쪽에서 소리가 나던, 통증이 있던 관계없이 밀려 있는 쪽이 이제 메이저 원인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또 이 눈하고 이 입꼬리 요 사이의 길이가 오른쪽보다 왼쪽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턱관절이 뒤로 밀렸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소리하고 통증은 통증을 치료하는 것은 좀 쉬워요. 통증을 치료하는 것은 뭐 3회 정도 내에서 통증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소리죠. 소리는 그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이 마찰이 되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핑 사운드, 입을 벌릴 때 이렇게 빡, 딱 이런 식의 소리는, 이거는 이제 좀 그래도 최근에 나는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고, 모래 갈리는 소리가 있어요. 클레피터스라고 하는데,
입을 벌리고 담을 때 이렇게 모래 갈리는 것처럼 막 슥슥, 뭐 싹싹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은 안에 있는 디스크가 많이 마모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치료 기간을 한 3개월 이상 잡아야 되고요. 3개월, 6개월, 뭐 심지어는 1년까지도 잡는 수가 있고, 통증은 뭐 3회에서 5회 내에 통증은 잡히고요. 예. 그리고 인제 치료는 일 주일에 2번 정도 오셔야 되고요. 오실 때 저희가 턱관절 주변에 인제 요 이마 안쪽에서부터, 보통 저희 한의학에서는 태양혈 그러는데, 태양혈 앞쪽에서부터 침이 들어가서 위쪽에 있는 테리고이드, 레터럴 테리고이드라는 근육을 풀어줄 거고, 그다음에 협고의 안쪽, 대칭이 되는 안쪽 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것을 내협고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내협고에서 침이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내익상근을 풀어줄 거예요. 침을 찔린 상태에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 턱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완전히 이완이 되거든요. 그러면 개구봉도 늘어나고 통증도 줄어들고. 그런데 턱관절 자체에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을 풀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이제 관절 자체에 염증이 있다든가 관절 싸고 있는 그런 활액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약침을 이용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지요. 네. 그럼 일단은 지금 침 치료를 간단하게 해보고요. 네. 순서에 따라서 침 치료, 뭐 약침 치료, 뭐 추나 치료. 추나 치료를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턱관절의 위치를 좌우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넓게 보면은 발의 문제도 턱의 문제를 주고요. 또 턱의 문제도 발의 문제까지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턱의 위치는 우리 크레니얼 본, 그러니까 머리뼈, 그다음에 아틀라스 아식스, 우리가 얘기하는 상부 경추라고 하는 아틀라스 아식스의 위치도 서로 영향을 주고, 또 턱관절도 나머지 두 개, 아틀라스하고 머리뼈의 위치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뭐 추나 치료를 해서 상부 경추를 교정해 놓고 크레니얼 본을 좀 이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러면은 침 치료부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베드 위에서는 4가지 치료를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상부 경추, 상부 경추 중에서도 아틀라스에 대해서는 교정할 텐데요. 아틀라스 교정은 살짝 위험 부담이 있어서 손으로 호흡을 통해서 아틀라스 교정하는 거 한번 치료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후두골하고 어시풋하고 아틀라스 사이의 긴장을 푸는 그런 간단한 수기법으로 긴장을 풀어줄 거고요. 이 오시풋하고 아틀라스의 긴장이 풀려야 전체 크레니얼 본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래야 좀 머리도 맑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턱에 문제가 생기면 일자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추 부위만 일자목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흉추 부위도 일자가 되고 요추 부위도 일자가 돼요. 그래서 보통 턱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등 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 이유가 등 쪽에 카이포시스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흉추를 교정해가지고 등을 좀 바로 잡아주는 그런 치료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안쪽에 있는 그 테리고이드 머슬, 인터널 테리고이드, 그다음에 익스터널 테리고이드를 침치료 하는데, 거기 앞서서 그 테리고이드 머슬이 입 안쪽에 붙는 부분을 손으로 자극을 좀 해서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침 맞을 때 좀 덜 아프거든요. 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틀라스 교정은 환자분은 지금 이렇게 축구를 시켜보면 오른쪽보다 왼쪽에 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왼쪽으로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틀라스의 횡돌기를 잡고서, 자, 숨을 들이마실게요. 천천히 내쉬시고요.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좋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목의 움직임이 좋아지거든요. 아까보다 오른쪽 제한이 많이 풀리는 그런 상태가 됐네요.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오시풋하고 아틀라스 사이에 긴장을 푸는 겁니다. 시술자는 그 손가락 위에
오시프트하고 아틀라스 사이에 올려놓는 거죠. 손가락을. 그리고 자, 숨을 들이마실 때 발목을 당겨 보실게요.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후. 들이마시고 후. 좋습니다.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을 교정할 겁니다. 흉추를 교정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하시고 몸을 살짝 왼쪽으로 틀어 보실게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T7 레벨에서 앞으로 밀려 있거든요. T7 쪽에서는 그 흉추가 압박을 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똑바로 누우시고요. 턱을 좀 당겨 보실게요. 좋습니다. 살짝만 당기셔도 돼요. 텐션을 주면 안 되고 힘 빼시고. 네, 클리킹 사운드가 났죠? 네. 자, 이제 네 번째 치료할 거. 아까 얘기했던 테리고이드 머슬이 붙는 자리를 이완시킬 거예요. 이거는 살짝 올려서 살짝만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뵐게요. 예. 테리고이드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테리고이드 머슬이 붙는 그 자리. 그 자리는 그러니까 사랑니, 그러니까 여덟 번째 치아 뒤쪽에 붙어 있어요. 물론 위쪽에 있죠. 예. 상악, 위에 치아 맨 마지막 뒤쪽에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 깊이 손을 놓게 되면 개그 리플렉스 올 수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할게요. 아 하실게요.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이게 이제 테리고이드 프로세스고 이 자리에 테리고이드 머슬이 붙는 거죠. 자,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과 왼쪽 어느 쪽에 더 불편한지 통증이 있으신지. 왼쪽에 통증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왼쪽 보통은 이제 턱이 밀려 있는 쪽. 환자분 같은 경우는 턱이 왼쪽으로 밀려 있으니까 밀려 있는 쪽이 근육이 더 짧아지고 그쪽에 더 통증이 있죠. 불편하시면 얘기하시고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테리고이드 프로세서를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것이 불편을 할 수도 있어요. 치료하다 보면. 그러면 그냥 손만 이렇게 테리고이드 프로세서 손만 갖다 대도 시간이 지나면 이완이 됩니다. 네. 자, 잠깐 입을 이제 살짝 턱을 당겨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입을 벌려 보실게요. 아, 최대한 벌리시고 다무시고. 자, 최대한 벌려 보시고요. 다물어 보시고. 아까보다 편해졌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는 치료실에 가셔서 또 침 치료를 또 받으실게요. 자, 이제 침 치료하고 약침 치료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치료 전에 얼마나 벌어지시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좋습니다. 침은 두 번 놓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근육과 연관되어 있는 턱관절 주변에 침자리를 이용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멀리 있는 혈자를 이용해서 턱관절의 불편함을 해소할 겁니다. 그리고 위쪽은 레터럴 테리고이드라고 하는 외익상근을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내익상근을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 그러니까 제가 임의대로 내협과라고 했는데요. 인터널 테리고이드 머슬이 시작되는 부위죠. 만디블 번 콜텍스를 안에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프세요? 아닙니다. 아프다 해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입을 최대한 벌렸다가, 멋있게 최대한 다물어 보시고, 한 1분? 이 정도 계속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하시는 거예요.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좋습니다. 계속 하실게요. 입을 벌릴 때마다 침 맞은 곳이 좀 뻐근한 느낌이 있죠. 네. 예. 그 느낌을 참고 움직이셔야 긴장되어 있던 턱관절 안쪽에 외익상근, 내익상근이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턱관절 쪽에 불편함이 좀 개선이 되는 거죠. 움직임도 좋아지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침을 꽂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침 효과를 이렇게 증대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꽂아 놓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 침을 꽂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이제 발침을 하고 턱관절이 움직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얼마나 더 벌어지는지. 이 위쪽에는 혈자리는 조금 출혈이 되기 쉬워요. 근데 지금 다행히 출혈이 되지 않았는데, 출혈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자, 해볼까요, 이제? 네, 아까보다는 많이 거의 정상 범위 45mm까지 나오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치료한 것은 환자분의 이제 턱관절 주름을 잡고 있는 근육의 혈자리를 이용한 거고, 턱관절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멀리 있는 혈자리를 이용해서 더 치료를 해볼 거예요. 턱관절은 보면은 턱관절 주변에는 이문혈, 청궁, 청해혈, 그래서 담경, 소장경, 삼초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것들을 지배하는 멀리 있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예, 그 혈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볼 겁니다. 담경은 양보혈이라고 하는 혈을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소장경은 양곡혈을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문혈은 또 다른 혈자리, 삼초경의 혈자리인 지구혈을 이용해서 치료할 겁니다. 누워볼까요? 자, 이제 팔다리에 있는 혈자리를 이용해서 턱관절을 치료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양보혈입니다. 양보혈은 족외과하고 무릎 관절의 절반의 절반, 그리고 비골 앞쪽에서 잡고요. 침을 꽂은 상태에서 입을 벌려 보시고요. 최대한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좋습니다.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침자리 중에 한 자리가 편하게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자리 중에 어느 혈자리가 제일 편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곡혈입니다. 양곡혈은 척골, 그러니까 얼라본의 스텔로이드 프로세스 앞쪽에, 자, 이 상태에서 또 입을 천천히 벌려 보실게요. 다물어 보시고, 더 천천히 벌려 보시고. 좋습니다. 지구혈은 그 손목의 횡문 중앙에서부터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주두, 이 연결한 선의 3분의 1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입을 벌려 보시고요. 다물어 보시고요. 벌려 보시고 다물어 보시고요. 세 번째 지구혈이 침을 놨을 때 움직임이 제일 좋으네요. 계속 이 상태에서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벌렸다가 다물었다 해보실게요. 자, 이제 침을 꽂은 상태에서 약침 치료를 해볼게요. 약침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주입하게 되고요. 약침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커다란 그런 느낌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약침을 넣는 부분은 해볼까요?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턱관절, 이 컨다일이 도드라지게 만져지는데 그 앞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가 포인트입니다. 이쪽은 좀 정맥총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혈될 수도 있어요. 출혈돼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죠.
따끔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픔 얘기하세요. 네, 다행히 아직 피는 나지 않았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아 하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다물어 보시고 또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해보실게요. 좋습니다. 이제 턱관절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담으셔도 되고요. 뭐 어깨 쪽, 뭐 승모근, 머리를 받치고 있는 승모근이라든가 흉쇄유돌근 이런 쪽에도 긴장이 오게 되고 머리뼈의 크레니얼 리듬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두통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왔을 때 턱관절을 잘 치료하시면 두통, 만성적인 두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